보자. 자, 테스트 1번은 이렇게 나오면은 가끔씩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모든 음수에 대해서 블라블라가 성립하세요. 이게 앞에 있는 모든 음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음의 실수? 이거 사실 이거잖아. x가 0보다 작다 이면 이거다. 그치? 이렇게 풀어야지. 그래서 수직선상에 0보다 작은 범위가 6-a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등호는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그럼 a는 6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런 자연수의 개수 6개. 끝. 알았죠?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입니다. 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 녀석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일단 여긴 명제부터 구하자. 여긴 명제는 뭐야?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대우는요?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으로 속하지 않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거잖아.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역은 거짓이에요. 반례를 들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국 C가 AB 다 포함해버리는데 AB는 이상하게 있는 거. A와 C 합집합 했을 때 이거 C 나오고 이거 C 나와서 부분집합이 되는데 그렇다고 A가 B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 됐죠? 얘 참여의 것이에요.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으면 C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A 합집합 C는 B 합집합 C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얘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 되는 거고 역은 거짓이 되는 거야. 반례를 찾았으니까. 알았죠? 네. 끝. 그 다음에 뭐 책 숙제에 있었던 건 아니고 지난번에 하던 거 유형 21번 계속 진행할게요. 21번 맞지 준서야? 유형 21번 보면은 거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47번 위에 뭔가 초록 색깔 네모 박스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P가 Q를 포함한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하면 빨리 명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합으로 들어가세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다이렉트로 한 방에 가려고 괜히 쓸데없이 외우다가 거기서 실수합니다. 이름 때문에. 이름이 거꾸로 돼 있거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이렉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가려면은 빠를 수도 있지만 헷갈릴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명제를 중간에 있는 명제를 만들었다 가세요. 그러면 347번 문제는 일단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P가 Q한테 총을 쏩니다. 그게 참인 명제고 따라서 너희들은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음 중 참인 것을 골라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기억 같은 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너희들은 저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풀어주면 됩니다. 뭐요?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 뭐가 참이겠어? 기억과 디귿이 참이겠다, 그치? 네. 디귿은 뭐야?
P 교집합 Q 여집합이니까 와 교집합의 여집합 보이니? P 빼기 Q인 거 P에서 Q를 뺄 때 다 빠져버리잖아. 그치?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공집합 맞습니다. 디귿이 참이고요. 니은은 보자마자 알았으면 좋겠어. 니은은 기억에 있는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를 봤으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니은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자동화 하나 해놓으세요. 알았죠? 다음 쉬운 거 하나 하고 가자. 351번 기기 각자 푸세요. 음. 명제를 찾았으면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를 표현을 하고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를 가지고 더 다양한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 얘기를 풀고 싶으면 1, 2, 3, 4, 5번 된다 그러면 그래야겠죠? 민서 답 나왔어? 몇 번? 그렇지. 준서 답 몇 번? 그렇지. 자, 가자. 답은 4번입니다.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P가 not Q한테 총을 쏘시오. 두 번째, not R은 not Q한테 P가 나야 돼요. not Q한테 총을 맞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굳이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알았죠? 자, 뭐냐? 왜 지었지? not 붙어 있으면 귀찮잖아. 뭐? R이면 Q에다가 나와야지. 자,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따져보자. 첫 번째,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 내가 서로서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다, 그치? A의 여집합이 B에 속한다 라고 하면은 보통 물어보는 거는 A,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가? 이게 참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보기에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치? 얘가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얘는 뭐예요? A가 B의 여집합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A, B는 서로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동화 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P가 Q의 여집합에 속하기 때문에 PQ는 서로소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는 R은 Q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끝났네. P가 따로 있고 Q가 따로 있는데 그 안에 R이 있으면 되니까 PR 서로소지. 답은 4번. 알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1, 2, 3, 4번 순서대로 가겠지만 아무튼 빨리 4번에서 답인 거를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해볼까? 뭐 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왜 굳이 유형 구분해놨는지 모르겠네. 356번 풀어보세요. 오늘 절대분식 얼마만큼 진행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거꾸로다, 그쵸? 명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포항관계를 찾는, 방금 풀었던 51번과 같은 유형이 아니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줄 테니 명제에서 참고지신 걸 찾아봐.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그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앞과 뒤가 바뀐 것뿐. 이게 뭐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P가 R한테 총을 쏴서 R이 P가 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P가 R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니? 네, 참이네요. 니은 갑시다. not P는 not Q에 의한 필요충분 요건. 필요충분 요건이면 뭐야? 결국 서로 화살표 보내고 있는 거. 집합으로 치면 서로 같은 집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말도 안 된다, 그치?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디귿은 not R은 not P한테 총을 쏘나요? 즉 대우 P이면 R인가요?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P가 R의 부분집합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디귿과 똑같네. 참, 답은 기억 디귿이겠네요. 됐죠?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잘 보면서 물어보는 녀석이 하고 싶은 집합의 포함관계랑 맞는지 틀렸는지를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제에서 혹은 집합에서 많이 했던 게 포함관계가 나오면은 등호 조건 그런 것들 많이 따졌었고, 부등식이나 방정식 문제 많이 풀었었다, 그치? 그거랑 관련된 게 바로 또 유형 23번이고 유형 24번이에요. 내가 강조하는 거는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하나만 풀고 부등식으로 넘어갈 건데, 방정식에서 너네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뭐 64번인 것 같아. 이거는 어려워 보이니까 64번 같이 풀고 가자. 64번 푸세요. 숙제로 내면 뭐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미리 해버리자. 64번. 자, 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입니다. P가 Q한테 총을 쏘세요. R은 P를 P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R은 P한테서 P가 나세요. 자, 그럼 뭐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P가 R의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이다의 정의는 P가 가진 원소를 얘도 가지세요라는 얘기를 그치? 그럼 첫 번째, 이 3이라는 원소가 Q한테 들어가야 돼. 둘 중에 누구한테 들어갈지 모르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면 되겠다, 그치? 그치?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거. 그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a가 2인 거, a가 마이너스 2인 거. 그럼 방정식처럼 이렇게 푸는 문제들은 a 또는 b가 나왔으면 집합을 톡 만들고 가라 그랬죠? a라는 집합, 아니 뭐 a가 아니지. 뭐야 이게? q라는 집합. 뭐예요? 3.
B. R이라는 집합. 2, 2B. 됐죠? 그러면 A가 2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 3이라는 원소를 누구도 가져야 되거든. R도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3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아니니까 얘가 3이 돼야 되네. 따라서 B는 얼마예요? 2분의 3이요. 가능성이 있다, 그치?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럼 Q는 뭐가 됐어요? 역시 3과 B요. 가자. R은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2B. 역시 여기도 3이 있어야 되니까 B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아니야. A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B가 3이라서 Q가 3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앞에 있는 A제곱 마이너스 1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R 구하러 가자. Q와 R. Q는 사실 구할 필요 없었네, 위에도. Q는 아무튼 A제곱 마이너스 1 몰라. 관심 없어. 3. R은요. A와 A와 3A. B가 3이니까. 그럼 여기서도 3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A가 3일 때. 두 번째. 3A가 3일 때. A가 3일 때, A가 1일 때. 나온다, 그치? 둘 다 가능성 있음. 끝. 그럼 그 중에서 A와 B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A가 마이너스 2고 A가 2분의 3이면 더해주면 2분의 7.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건 것 같은데. B가 3이고 A가 3이면 6. B가 3이고 A가 1이면 4. 가능한 것은 얘네요. 마이너스 2분의 7이 답이겠다. 그치? 5번. 쉽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부등식 중요하겠죠?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뭐 365번 이런 거 풀면 너무 쉬우니까 절대값 하나 해결하고 69번. 그 다음에 2차식 있나? 일단 69번 푸세요. 있네. 73번. 69번, 73번 두 개만 합시다. 69번, 73번. 그리고 똑같은 문제죠. 결국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얘기고 그 범위를 보면서 최대값, 최소값 따지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유형을 강조한 이유는 범위 찾을 때 등호 조건 때문에. 등호가 붙니 안 붙니 그거 따지는 것 때문에. 69번. P는 절대값 풀어주면 x-1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나오고 q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한테 빵 총을 쏴요. 진리집합으로 따져주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면 되고 수직선상의 표현만 잘하면 끝나겠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를 q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덮어야 됩니다.
어이, 어이, 어이. 자, 그럼 여기서 상식, 기초 상식. 원점을 기준으로 당연히 똑같이 떨어진 마이너스 a와 a는 더 멀리 떨어진 4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만족하니까 너네는 사실 이쪽은 쓰긴 쓰나 볼 필요 없는 거 알지? 우리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등호 조건 붙어요, 안 붙어요? 나경씨. 붙죠? 네. A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끝. 됐죠? 최소값은 4. 그 다음 73번도 역시 마찬가지. 2차식입니다. 2차식이면 뭐 다르나? 똑같지? 일단 P 가보자. P 어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Q가 아니라 not Q가 필요하네요. Q의 여집합 찾으러 가자. not Q는 X, X-3이 0보다 크다로 가면 되니까 X는 작자 큰큰,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습니다. 3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자? P가 not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바깥 범위가 바깥 범위에 쏙 들어가는 거는 실수만 안 하면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A, A고 바깥 범위. 그 P가 어디에 쏙 들어가자?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뭐야? 0보다 작다, 3보다 크다. 그거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A가 자연수니까 사실 여기는 볼 필요가 없지. 알아서 쏙 들어가 있지? 그럼 너희들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등호 조건 따져봅시다. 안쪽에 있는 놈이 등호 붙었고 바깥쪽이 등호 안 붙었으니까 등호 붙으면 안 돼요. 따라서 A는 반드시 뭐여야 해? 3보다 커야 됩니다.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4. 이렇게 찾는 거지. 됐죠? 네. 유지됐죠? 오케이. 자, 가보자. 좀만 더 풀까? 377 풀어볼래? 다음 시간 토요일 날 하는 게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는 게 아마 절대부등식 중에서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 주발이 잘 것 같고 거기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준서야, 나 몇 번 풀렸냐? 77이야? 어. 당연히 풀었지? 자, 갑시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가 P한테서 총을 맞아서 P가 나세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시오.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이 P한테 총을 쏘시오. R은 P한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시오. 자, 그럼 이제 뭐 수익선상에 역시 잘 표현을 하면 되겠고 제일 안쪽에 있는 누구부터? R부터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RPQ 순서네요. R, B보다 크거나 같다. 제일 안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좀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P, P는 사이 범위 하나랑 큰 범위 하나야. 얘를 덮어버리려면
큰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이 범위가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Q. Q는 큰 범위. 이걸 전부 다 덮어버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저쪽 왼쪽으로 가야겠네. 뭐야? A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ABC의 대소 관계, AB의 대소 관계. 여기만 만족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여기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으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B는 2보다 커야 되고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AB가 정수 AB A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 가장 큰 거는 마이너스 3. 그치? M B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2보다 큰 것 중에 최소값 3. 됐죠? 둘이 곱하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9. 1번이 답이겠네요. 됐죠? 아유, 졸라게 쉽다. 자, 계속해서 명제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조건의 이름, 그리고 집합의 포함 관계 3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제에서 역시 3단 논법이 나왔던 것처럼 대우 명제 다 쓰고 참인 명제 찾으러 가는 것처럼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똑같이 푸시면 된다. 그죠? 380번 풀어보세요. 코로나 확진 문자에다가 폭염 문자까지 오니까 이건 뭐 하루에 또 윙윙윙 엄청 올리네. 자, 가보자.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만족하는 거. 자, 근데 80번 보면은 주어져 있는 조건들의 이름, 즉 명제나 기억 니은 디귿에서 구하고자 하는 조건들의 이름, 즉 명제들이 not P, not Q, not R, not S가 전혀 없죠. 얘는 대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죠? 얘는 그냥 가면 되고. 근데 81번도 마찬가지네. 근데 82번은 주어진 것 또는 물어보는 것에 not R, not P, not Q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치? 그럼 얘는 대우까지 다 찾아놓고 3단론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지금 저희는 뭔데요? 도식화. PQ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면 R이다. Q이면 R이다. 얘는 뭐야? R이면 S이다. 얘는 뭐야? Q이면 S이다. 아니지. S이면 Q이다. 이거 맞나? 필요? 요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두지 말고 도식화하세요. 도식화. 그러면 좀 편합니다. 대우 안 찾는 문제. P면 R이래요. R이면 S래요. 그 다음 뭐야? S면 Q래요. Q면 R이래요. 요거네. P한테서는 R로 빵 쐈는데 RQS는 서로서로 뭐래? 서로서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 그 말은 R과 S만 딱 볼까? RS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죠? 왜?
P는 Q한테 빠바방 총을 쏘고 있네요. 참이죠.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네. S가 P가 나네.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도식화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찾아가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참인 명제 저거 늘어놓고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대우 안 찾는 문제들은 도식화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뱅글뱅글 도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거기 있는 놈들끼리는 서로서로 필요 충분 조건. RS도 필요 충분 조건, SQ도 필요 충분 조건, RQ도 필요 충분 조건. 알았니? 네, 그렇게 풀게요. 그러면 원래 82번도 할까 싶기는 한데 옆으로 가자. 추론하기. 383번. 수지, 송이, 민준이는 각각 서울, 부산, 광주 중에서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 같이 말해요. 수지, 나는 서울. 송이, 나는 서울 아님. 민준, 나는 광주 아님. 근데 여기서 한 명만 진실을 말했다고 할 때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사람, 즉 실제로 어디에서 사는지를 찾아보시오라는 얘기다. 그렇지? 이런 문제 풀 때 하나씩 가정을 하세요. 실제 어디 살고 있는지를 가정을 하든 진실을 말하는 게 수지, 송이, 민준으로 가정을 하든 가정에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문제 잘 해야 너네가 회사 가기 편해. 나중에 취업할 때. 회사 갈 때 보면은 각 회사들마다 적성고사 보거든. 시험 봐. 삼성에서 제일 유명한 사트 있잖아. 사트 같은 시험을 봐. 그 사트를 딱 보면은 지금 같은 추론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자체. 대부분 회사들이 있어요. 오케이? 잘 푸세요. 논리적인 생각 하셔야 됩니다. 83번 푸세요. 민서야, 어? 자, 보자. 서울, 부산,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 봅시다. 수지, 송이, 민준이가 블라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실은 한 명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얘가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서울, 부산, 광주 나열해보자. 자, 그럼 뭐야? 얘 서울에 산다고 했으니까 얘 진짜 서울에 사네. 그러면 여기에는 부산,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치? 얘들은 둘 다 구라쳤어요. 그럼 얘는 구라쳤어요. 서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뭐야? 구라면 서울이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치? 땡. 진실을 말한 사람들을 나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송이가 진실을 말했다고 하자. 그럼 나머지는 구라치. 그치? 거짓말 쳐야 돼. 그럼 얘는 뭐야? 광주에 안 살고 있어요가 거짓말이니까 광주에 사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서울에 안 살고 있어요가 진실이면 얘는 어디 살아야 돼? 부산. 그럼 얘 서울 사는 거 아니야? 뭐야? 거짓말이라며. 서울 사는데 또 무슨 발생한다, 그치? 그럼 결국 뭐겠네? 진실을 말한 거는 민준이겠네. 나 광주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게 진실이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거짓말이거든. 그럼 송이는 서울에 안 살고 있습니다가 거짓말이니까 서울에 실제로는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광주 말고 살 수 있는 지역 부산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는 뭐야? 광주가 되면은 나 서울 살아 라고 했던 수지도 거짓말이네. 맞네? 이게 맞겠다. 그렇지?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순서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송이, 민준, 수지. 답은 2번입니다. 뭐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IQ 테스트 같은 문제지 뭐. 알았죠? 하나씩 가정하고 풀면 됩니다. 384번도 A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풀고 B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풀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385번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근데 385번은 조금 다르다, 그치? 385번은 약간 진짜 더 명제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85번 하나 더 풀까? 방금 83번, 4번은 추론 영역이라면 385번은 3단원법이죠. 조금 달라요. 한 몇 번? 그렇지. BC다, 그렇죠? 자, 가. 수면 시간이 많으면 자습 시간이 적다. 나. 등교 시간이 이르면 수면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그냥 작다로 써놨어요. 다. 성적이 좋으면 자습 시간이 적지 않다. 그냥 나는 자습 시간이 많다라고 썼습니다. 귀찮아서. 가보자. 다음 중 추론을 올바르게 한 사람 찾아봅시다. A. 등교 시간이 이르면 자습 시간이 적지 않다. 자습이 많다. 가보자. 만들 수 있어 없어? 등교 이르면에서는 일단 무조건 시간이 적다라고 가야 됩니다. 수면 시간이 적으면으로 근데 연결해 줄 수 있는 녀석이 없죠. 왜? 이 녀석의 대우는 자습 시간이 많으면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치? 됐죠? 그래서 등교가 이르면에서 자습으로 넘어가는데 자습이 많으면에서 아니. 등교가 이르면서 수면이 시간이 적다로 가는데 수면이 적다라는 것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즉 자습 시간이 많습니다로 갈 방법이
없어요. 이 주어진 것만 가지고는 학교 빨리 가면 자습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상한 생각으로 풀지 마세요. 주어진 걸로만 푸는 겁니다. B 가보자. 성적이 좋은 사람은 뭐야? 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자, 가보자. 성적이 좋으면 자습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습 시간이 늘어나면 수면 시간이 적습니다. 만들 수 있다, 그치? 참. C는 틀렸죠? 등교 시간, 맞죠? 등교 시간과 성적을 가지고는 관련성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지. 거짓은 아닙니다. 맞죠? 등교 시간에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맞아요. 등교 시간이 이르면 해서 수면 시간이 적다로는 가지만 수면 시간이 적다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등교 시간을 출발하는 성적까지. 그래서 관성이 알 수 없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 C도 참.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끝. 누구로 가냐면 부등식으로 갑니다. 자, 절대부등식 하러 갈 건데 오늘은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산술기하에 대해 기초 유형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뭐 얼마나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진도랑 상관없이 숙제 나갈 거니까 뭐 너무 숙제 말까 봐 겁먹지는 마세요. 알았죠? 진도 나간 것보다 짧게나 뭐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더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 가자.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습니다. 등식에는. 등식은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말하고요. 항등식은 그 중에서 뭘 말하는 거고 방정식은 뭘 말하는 거지? 박준서 씨? 항등식은 누구를 항등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 방정식은요? 그렇지. 참고지식 바뀌는 녀석. 그럼 부등식에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고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겠네. 그 녀석이 바로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과 명제까지 했다는 거는 절대 부등식도 했어 안 했어? 했어. 절대 부등식 그리고 조건 부등식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 부등식이라는 명칭은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우리가 부등식 거리는 것들이 다 조건 부등식 대부분.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 항등식도 결국 뭐가 주된 목적이었어? 이거 항등식 맞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항등식으로 만들어 줄래? 항등식이 되고 싶어. 계속 결정해줘봐. 뭐 이런 얘기들. 그럼 절대부등식도 마찬가지. 절대부등식이 맞니? 라고 증명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절대부등식으로 만드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부등식으로 만드는 거는 개수 정하는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얘가 중요하죠. 뭐? 증명.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첫 유형은 부등식의 증명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규류법처럼 얘도 역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간혹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질부터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부등식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고치면은 대소비교고 대소비교를 그러면은 증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민서야 7이 커 4가 커 물어보는 내가 민망하네. 7이 크죠? 그러면 왜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어? 왜 7이 클까? 유진 씨. 준서 씨. 민서 씨. 민서래. 나경 씨. 와우! 그렇죠.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깜짝이야. 빼면 됩니다. 알았죠? 두 양변에 있는 어떤 녀석들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면 둘이 뭐 하면 됩니다?
빼서 양수면은 A가 더 큰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음수가 되면 B가 더 큰 거지. 그럼 선생, 둘이 대소 비교하고 싶으면 무조건 빼면 되니? 거의 다 빼면 돼. 근데 빼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뭐요? 준서야, 루트 7이 커, 루트 4가 커? 루트 7이 크죠. 왜요? 빼면 아니? 뺄 수 있니? 응. 자꾸 빼면 양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 7이 큰 걸 알기 때문에, 루트 7이 큰 걸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상태로는 계산 못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곱을 해서 빼보세요. 7 빼기 4라서 양수 나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부등식의 증명. A와 B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면 둘이 제곱을 한 다음에 빼버리세요. 양수면은 A가 큰 거고요. 아이고, A가 큰 거고요. 음수면은 B가 큰 겁니다. 아닌데요. 아닌 예시가 있는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저 녀석은 언제 사용 가능한 거다?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 녀석이 항상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너네가 해봐야지. 증명해봐야지. 가보자. 시끄러. 증명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왔다가. 자,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요. 부등식이라는 거는 왼쪽 게 더 크다라는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요. 증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우변에 있는 놈을 넘길게요 라고 하지 마세요. 양변에 뭔가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뺨으로써 이항을 시키는 거는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때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럼 뭐다? 양변에 있는 녀석을 뭐 하면 됩니다? 그냥 빼면 됩니다. 알았죠? 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등호 방향은 모릅니다. 그냥 이 상태로 진행하는 거예요. 뺐기 때문에 이제 뭐 하자? 전개를 하면 되겠지. 갑시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뒤에 거 전개 바로 뺄게요. 보호 조심.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마이너스 왜 벌써 종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남는 거는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그럼 뭐예요? ay의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식이 나오니까 제곱식이 나왔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 부등식이 무슨 부등식이야? 나경아. 어떤 절대 부등식? 맞아요. 절대 부등식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우리 곧 배울 부등식 다음 주에. 오케이? 그런 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쉬었다 할게요. 봅시다. 저 녀석 증명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절대값 때문에 그냥 뺀다 그래서 크다 작다 대소 비교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에요. 얘는 크기와 크기를 더하고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양수 더하기 양수고 얘는 크기를 더하기 전에 먼저 값을 더해버렸으니 부호가 반대거나 하면 크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지.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제곱을 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녀석 제곱하고 두 번째 녀석은 제곱을 역시 합니다.
그리고 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부등호 방향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증명 대상이니까 여기에 바로 이게 따라오면은 안 돼요. 이항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제곱해서 빼두는 상태로 부호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녀석을 제곱을 할 때 절대값의 제곱이랑 그냥 제곱이랑 같아 달라, 준서야? 둘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 제곱할 때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이고요. 절대값 b의 제곱도 b제곱입니다. 근데 중간에 곱하는 게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인데 그거는 절대값 ab로 갈 수 있을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은요, 절대값 전체에다가 제곱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절대값 없는 셈 치면 된다, 그치? 요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을 빼고 있습니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그러면 뭐가 됐어? 2배 2로 묶어주면 절대값 ab와 ab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서 부등호 방향을 판단을 하는 거지. 절대값 ab에서 ab를 뺐을 때 ab가 양수거나 0이면 ab나 절대값 ab나 똑같으니까 0이 되겠지. 근데 뭐예요? 뭐 하다 말았냐? ab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음수의 절대값이니까 양수에서 음수를 빼니까 더해지지. 양수가 되겠네? 양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했던 것도 마찬가지. a제곱 b제곱 그거 했던 거 있지?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 줄에 항상 부등호가 붙죠. 그쵸? 여기 아까 뭐였지? ay-bx의 제곱이었지. 맞나 모르겠다. 그래서 제곱이니까 0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항상 뭘 붙여주냐면요, 단.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자주 하는 얘기인데 등호적 성립 조건 반드시 써줍니다. 결국 등호는 0일 때 성립하는 거거든. 이 0일 때 이 등호도 동시에 성립하는 거거든. 즉 저 부등식의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0이 될 때. 언제 0이 돼요? ab가 양수거나 0일 때 성립합니다. 라는 말을 반드시 명시해줘야지. 이거 안 쓰면 서술형 감점이에요. 알았죠? 절대부등식을 증명하고 나면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 반드시 써주세요. 그럼 여기는 뭐야? ay는 bx 라고 써주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반드시 써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416번 문제예요. 근데 416번은 빈칸 추론형으로 나와 있고 나는 서술형으로 연습시켰습니다. 부등식의 증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제에서 나오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규류법 그리고 이 부등식의 증명까지 세 개는 교과서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거든. 한 10몇 개 있어. 대우 유형 다 합하면. 그 녀석들을 가지고 서술형에서 가끔 물어봐요. 전혀 새로운 식을 보여주면서 이거 증명해봐 라고는 안 물어봐. 그래서 보통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명제들, 그거는 반드시 너희들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절대부등식에 얘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술형을 한번 풀어본 거고, 너희들이 숙제로 풀 때는 415, 16, 17, 18번 풀 때 이제 얘네들은 빈칸총으로 푸는데 415번 별표 하나 치고 416번 별표 치세요. 얘네들은 교과서에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세요? 서술형으로도 나중에는 내신 대비 때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줄 거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다 이제 기억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마지막 부등식의 증명 하나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절대부등식을 설명을 하다 보면 증명을 하다 보면 꼭 들어오는 게 바로 뭐냐면 제곱을 하면 양수입니다 라는 거 무조건 들어와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을 해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ab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시오. 만약에 이게 있다 치자. 이건 없지만. 그럼 뭐야? 좌변을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면 끝나잖아.
그런 식으로 양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쪽 변에만 몰려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녀석들은 증명을 할 때 양변을 빼거나 제곱해서 빼는 게 아니겠지. 그냥 한쪽에 몰려있는 저 녀석을 뭐 해주면 돼요? 제곱식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런 식으로 변형하는 겁니다.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디에? 교과서에 있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얘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을 해봐봐. 어떻게 하면 될까? 한쪽 변에만 몰려있는 걸 보니까 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저 좌변에 있는 녀석들을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 적당하게 항을 쪼개주면 되겠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a제곱과 ab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뒤에 b제곱은 4분의 1 b제곱이 되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러면 4분의 3b제곱이 더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역시 제곱수야. 제곱식이야. 증명 끝.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면 끝나요. 처럼 바꾸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녀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너네가 또 어떤 식으로 배우는 것도 있냐면 곱셈공식의 변형식에서 배운 녀석도 있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는 보자마자 알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왠지는 알 거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기억나죠?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2분의 1로 묶어주면 여기서 또 실수하는 거예요. 양변의 2를 곱하면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부등식 성립하지 않습니다. 좌변만 존재해요. 2분의 1로 묶어야지 2배 하면 안 돼, 양변에. 2분의 1로 묶어주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증명하게 되겠죠. 중간 과정은 생략할게요. 오케이? 이거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했었던 거거든. 저런 식으로 제곱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 이용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증명이 끝나면 항상 뭐 붙이라 그랬어 내가? 단 등호 성립 조건 쓰라 그랬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제곱과 제곱의 합이 0이 되고 싶으면 전부 다 0이 되면 된다 그치? 얘가 0이 되고 싶으니까 b는 0. b가 0일 때 a제곱도 0이 되고 싶으니까 a도 0. a와 b가 모두 0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요 녀석은 등호 언제 성립합니다? 얘가 0일 때, 얘도 0일 때, 얘도 0일 때. AB 같고 BC 같으니까 AC도 같아지지. ABC가 다 같을 때 성립합니다. 뭐 이렇게 증명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이런 녀석들은 내가 딱 골라가지고 다 서술형을 한 번 정도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하셔야 되고, 알았죠? 교과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녀석이 자주 나오는 녀석, 교과서에 있는 녀석이 뭐냐면 아까 한 거. 이거는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416번에 있던 거. 요 네 가지가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입니다. 즉 증명 대상이 되는 녀석들인 거지. 그리고 또한 기본이니까 또 다른 절대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 알았죠? 말 그대로 제곱이 0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뭐 당연히 상식을 쓰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어디다 쓰지? 저기 써야겠다. 너네 알고 있잖아.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 오늘은 산술기하 평균 한 절반 정도 하고 마칠게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 중에서 오늘은 산술기하 평균의 일부분만. 근데 정확하게 이름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 부르고,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한글로? 그냥 산술 기하평균이라 부르죠.
가자. 준서야, 너 영어 성적이랑 수학 성적이 나왔어. 평균 내고 싶어. 어떻게 구해?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을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뭔가 수식을 통해서 얻은 평균, 산술 평균이에요. A와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그럼 번외로 A와 B와 C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게 이제 산술 평균이겠죠? 두 번째, 기하 평균이 뭔지 아냐, 준서야? 기억나냐? 얘는 지워도 되겠지? 기하 평균이 뭐야? 자, 그러면 왜 루트 AB인지 알아? 그거를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게 산술기하 평균은 사실은 까먹으면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억을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루트 AB 이거 기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하나 설명하자면 역시 상식이에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기하, 그림을 활용을 해볼 거야. 어떻게 그림을 활용해 볼 거냐면 직사각형에서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각각 AB라고 합니다. 그때 넓이가 얼마야? AB죠. A 곱하기 B죠.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이 변의 길이들을 살짝 바꿔볼 건데 50점과 60점의 평균은 몇 점이야? 55점이지. 즉 낮은 점수인 50점보다는 높고 높은 점수인 60점보다는 낮은 게 평균이잖아. 그치? 그 어딘가 있는 거.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짧은 어떤 길이가 바로 평균이 될 거예요. 라는 생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넓이는 유지시킨 상태에서 A는 점점 뭐합니다? 키워갑니다. B는 어떻게 됩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A가 늘어나고 B가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정사각형이 나올 때가 될 거고 그때 이 한 변의 길이는 분명히 B와 A의 사이에 있을 거야. 아, 이 녀석이 평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기하 평균이에요. 근데 뭐는 유지시킨다 그랬어? 넓이는 유지시켰거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끝내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너희들 위해서인데 뭐냐면 조합평균. 이 배운 사람 있어? 산술기하평균이랑 조합평균 같이 배운 거. 그 사람 있어? 조합평균이라는 건 교육과정이 없어요. 민서야, 조합평균이라는 거는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수원을 하다 보면 수열을 다루게 될 거고 수열을 다루다 보면 등차 수열 안에 조화 수열이라는 녀석이 한번 잠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보통 설명을 해줘 한 번쯤은. 내신 대비 때는 안 하고. 근데 지금도 이제 뭐 내신 대비기는 하지만 조합평균 한 번만 딱 얘기하고 가자. 조합평균이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두 번 듣지. 수열에서 조화 수열 한 번, 평균에서 조합 평균 한 번. 조화라는 단어는 너네가 뭐라고 기억을 해도 좋냐면 역수라고 기억을 해도 좋아요.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역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게 조합평균이냐면 나는 지금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의 평균을 구해보고 싶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역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 주게 되면 그것 역시 A분의 1과 B분의 1 사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평균을 역수로 만들어주면 원래 평균과 다시 같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조합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 구해봐. 어떻게 되는데? A분의 1이라는 녀석이랑 B분의 1이라는 녀석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더해서 2로 나누세요. 분자에 있는 녀석 통분해주면 AB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2ab분의 a 플러스 b가 나와요. 그 녀석을 역수로 만들어 여기 나왔지. 2ab분의 a 플러스 b인데 그놈을 역수로 만들어주면 원래 수의 평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구하는 평균이 바로 조화평균이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라고 하는 건데, 요 녀석은 이제 대소 비교를 해보면 산술평균이 가장 크고 조화평균이 중간, 기하평균이 가장 작고요. 이 대소 비교를 언제 나중에 다시 한번 너희가 듣게 되냐면 조화수열이라는 걸 할 때,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수원 수업을 하면 딱 한 번 정도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때 가끔씩 언급을 하거든, 모의고사에서. 지금 하지는 않을 거야, 1학년 거에서는. 알았죠? 지금 미리 그냥 들어두자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니까 조화평균은 가볍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 여기만 따올 겁니다. 어디? 산술기하평균, 원래 이름. 자, 그럼 이제 왜 왼쪽 산술평균이 더 큰지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자, 역시 시간 드릴게요. 증명해 보세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이유. 불편하니까 분수꼴은 없애줄게.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야, 요거 증명하세요. 기하평균 이건 지어도 되겠지? 준수됐어? 아이, 똑똑하구나. 자, 증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명은 교과서에서 나오고 너희들이 대부분 하는 증명. 두 번째 증명은 내가 주로 설명하는 증명. 자, 가자. 증명을 하고 싶어. 절대부등식입니다. 지원씨, 둘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왜 제곱한다 그랬어? 누구를 봤어? 루트를 봤겠지. 네, 갑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루트 ab의 제곱을 뺄게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나오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0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라고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증명한 사람 손. 다르게 증명한 사람 없어? 다 이거야? 그럼 두 번째 증명은 그냥 빼도 돼요. 알았죠? a 플러스 b에서 2루트 ab를 빼도 돼요. 단, 이 녀석은 안 써도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얘기냐면,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어? b도 루트 b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어? 그러면 2루트 ab는 2루트 a 루트 b로 볼 수 있겠니? 그러면 굳이 식 변형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입니다 하면 끝나요. 그래서 0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절대부등식 증명하면 제일 마지막에 항상 뭐 붙이라 그랬어? 단! 등호 성립 조건 쓰라 그랬죠? 오케이? 그거 난 여기다 쓸게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빼기 b가 0일 때, 즉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까지 같이 기억을 하는 게 산술기하평균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증명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400 몇 번에 있더라? 415번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증명 문제니까 뭐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415번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빼고 있을 거예요. 제곱해서 빼지 않고. 알았죠? 그냥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네. 이게 415번이다, 이거. 아무튼. 됐죠? 야,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도 절대부등식이니까 절대부등식이면은 증명 문제 분명히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지금 415번도 학교 시험 나올 가능성 크다, 그치? 그치? 근데 사실 산술기압 평균은 너희들 한 번씩 다 선행해봐서 알잖아. 증명보다 더 큰 거는 활용이죠. 활용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증명은 보통 절대부등식 중에 산술기압, 코시 말고 다른 거 또는 많이 물어본다 치면 주로 코시에서 물어보고 산술기압은 활용형 문제로 많이 물어봅니다. 어디로 활용을 하러 가니 산술기압 평균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러 갈 거예요. 오케이? 그 녀석을 이제 하기 전에 저거 하나 마무리 짓고 가자. 제일 밑에 쓰던 거. 얘들아, A, B, C 세 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하 평균이 뭐게?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요. 참고사항 정도로. 뭐게? 두 개가 있으면 가로, 세로면 세 개가 있으면 뭐 해주면 돼? 가로, 세로, 높이.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A, B, C가 되는 거야. 부피는 A, B, C. 정육면체가 됐을 때 한 변의 길이를 평균으로 잡습니다. 부피 얼마라고? A, B, C. 한 변의 길이 얼마예요? 세제곱근 A, B, C. 그래서 여기에 세제곱근 A, B, C가 붙어요.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알았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 상 3개짜리.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산술기압 평균 공식은 끝.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 활용하러 가면 됩니다. 아, 하나 더 남았다. 산술기압 평균의 성립 조건. 언제? A, B, C가 양수일 때. A, B가 양수일 때. 왜? 기하 평균 때문에.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알았죠? 끝. 자, 그럼 이제 진짜 최대 최소 하러 가보자. 지금 너네한테 내가 중위권 반이나 하위권 반은 내가 최대 최소를 할 때 번호 대충 5번 정도에서 끝내요. 6번이나.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는 형태가 사실은 7번, 8번까지 넘어가거든. 근데 내가 중위권, 하위권 반 할 때는 보통 5번, 6번에서 끊어줘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 7번, 8번까지 다 할 겁니다. 상위권처럼. 알았죠?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 건데 일단 이 녀석을 바라볼 때는 너네가 요 상식부터 하나 하고 가자. 누구랑 유사하냐면 수학 상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곱셈 공식이 있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있었잖아. 나경씨, 곱셈 공식은 곱셈 공식대로 따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따로 외우니? 하나로 외워놓고 그냥 자유자재로 쓰기만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곱셈 공식에 나오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잠깐 이제 항 순서만 좀 바꿔서 제곱 더하기 2AB로 바라보는 거랑 그에 해당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를 하는 거랑 이 항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두 공식은 똑같거든.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굳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이름을 붙여둔 걸까? 라고 하면서 나는 뭐라고 했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공식을 외워주세요가 아니라 곱셈 공식을 바라볼 때 곱셈 공식을 그냥 푸는 거는 전개해 주세요라면 곱셈 공식이 변형식이 원하는 거는 그 식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누가 있니라는 거고 그 구성 요소들은 합과 제곱의 합과 곱 세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저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면 다른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게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원하는 거야. 근데 굳이 이항시켜 놓은 이유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로
가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보면 두근의 합과 곱을 주니까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이항시켜 둔 것뿐이에요. 많이 물어볼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서. 그거밖에 없고 구성 요소를 봐달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합과 곱을 가지고 차를 구하러 가세요라는 거를 알았다면 너네들한테 떠오르는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이 세 개로 구성하고 있는 곱셈공식의 변형식 뭐 있어?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 4ab를 뺀 거. 또 문자 3개를 가지고 제곱의 합이 있고 합이 있고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것들의 합이 있어. 를 가지고 얘 줄게 얘 구해봐 라고 하면 떠오르는 곱셈공식은 딱 하나 있는 거잖아. 뭐? 곱셈공식을 쓸게 그냥. 합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어휴. 여기에서 이거 2개 가지고 얘 구하기. 얘 2개 가지고 얘 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 그 곱셈공식의 변형식 하나만. 왜 마이너스야? 하나만 떠오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는 결국 아니야. 곱셈 공식에서는 그래서 항상 문제들이 어떤 형태였냐면 자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얘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만약에 동그라미와 세모의 값을 주면 너네 네모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니?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네모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라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요 놈과 요 놈의 값을 주면 결국 네모라는 녀석은 어떠어떠한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 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네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더 커도 되지만 가장 작은 값. 최소값입니다 라고 보는 거.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최대 최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은 이제 뭐로 바라보자. 구성을 하고 있는 게 합과 곱밖에 없습니다. 유진 씨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합을 줄게. 곱을 구해봐. 곱을 줄게. 합을 구해봐. 근데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등호 방향이다 보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죠. 곱에서는 최대값, 합에서는 최소값이에요. 그거는 알 필요 없어요.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 위에 거 밑에 거 2개 풀어보세요. 합을 줬어. 곱의 최대 찾아봐. 곱을 줬어. 합의 최소 찾아봐.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죠? 풀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아마 겨울방학 때 또는 1학기 때 다 했던 녀석들일 거야. 유지 갑자기 많이 졸리구만. 준서 풀었지? 자, 아까 들었던 예시 그대로죠. 곱셈 공식도 뭔가 너네들이 다른 단원들이랑 조금은 다르게 뭔가 주어진 걸 가지고 변형을 하고 가공을 해서 대입해서 뭔가 값을 구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요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공식을 바로 탁 떠오르기만 하면 되고 거기다가 공식에 바로 대입하는 거였잖아. 곱셈 공식의 변형도. 합과 곱을 줬네? 차를 구해봐. 공식은 내가 떠올려서 거기다 톡톡톡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합과 곱에 대해서 하나 주고 다른 하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 떠오르면 되고, 그러면 바로 뭐 하면 되겠지? 요 녀석 쓰면 되겠지. 6은 크거나 같아 2루트의 AB보다. 약분해주면 9보다 작거나 같아요. AB는. 최대값은 얼마? 9.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AB가 AB가 9일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합과 곱에 대해서 최대 최소가 나오니까 산술기하 평균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뭐보다? 6보다 크거나 같아요. 최소값은 6. 맞지? 를 가지고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 다를 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변형을 하고 식을 점점 어렵게 꼬는 유형이 8번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응용이 뭐냐면 A라는 녀석이 있고 A분의 1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합의 최소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선생, 합에 대한 최소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곱을 안 줬잖아요가 아니다, 그치? 우리가 곱해보면 얼마라는 걸 알거든. 상수 나온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이거는 곱이 주어진 상황과 일치합니다. 두 녀석의 합은 크거나 같아요. 2루트의 둘이 곱한 것보다 약분 2보다. 그래서 최소값은 2잖아. 여기에 4가 들어가서 진짜 역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곱하면 뭐라는 게 포인트거든. 곱하면 상수라는 게 포인트라서 문자만 역수꼴로 있으면 됩니다. 개수 말고. 그치?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은 너무 쉬우니까 또 변형을 하고요. 세 번째 건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뭐요? A 더하기 A-1분의 4라는 녀석의 최소값 찾기. 풀어보세요. 역시 기억할 겁니다. 이게 예시 문제이자 유형이니까 지금 내가 1, 2, 3, 4에서 오늘 아마 한 5번에서 6번 정도까지 갈 것 같고, 좀 더 많이 가면 뭐 7번 정도 가려나? 못 갈 것 같은데. 한 5번쯤, 4번, 5번쯤까지 갈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뒤에 거는 뭐 보여만 주던가 아니면 책 문제 풀고 마칠게요. 알았죠? 나는 5번, 6번 가기 싫어, 지금은. 아니, 6번까지는 가기 싫어. 5번까지는. 자, 풀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나시죠? A와 A-1분의 4의 합에 대한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A라는 문자만 보면 분명히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가 맞잖아. 그래서 역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곱한다 그래서 약분은 안 되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 약분하기 위해서는 A가 아니라 A-1이 있어야 되고 분모에 A-1이 있어요. 분모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으니 분자에 있는 A를 바꿔주는 거지. 근데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등호 잠깐 빼고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돼?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2루트에 둘이 곱한 4보다.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원래 내가 구하고 싶었던 녀석과 얘는 다르거든. 이 녀석의 최소값은 4야. 맞지? 그래서 뭐야? 등호로 연결하기 위해서 양변에 1을 더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할 수 있겠지? 유진 아까 밖에 풀었니?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을 너네가 해보냐면 하나 하고 갈까? 좀 기본적인 산술 평균 432번 풀어보세요. 최소값까지만 구하세요. 아니다. 다 구해봐.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x값 n도 구해봐 한번. 됐죠?
자, 가자. 처음에 나오는 5보다 크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맞죠? 맞죠? 중요한 거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 뭐? 산술기하 성립 조건. 양수 맞니? 그거 말하는 거랬죠. 파란 색깔은. 그거 말하는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쓸게요. 지금은. 자, x 더하기 x-5분의 1의 최소값을 찾으래. x라는 문자 보니까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 곱하면 역수꼴, 상수되는 거. 역수꼴 맞다, 그치? 그럼 이제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은데 얘가 아니라 x-5가 있고 x-5가 있어야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건데 좌변이 다르니까 좌변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양변에 5를 더하는 거죠. 요거 상수항 없애려고. 그러면은 뭐야? 일단 최소값은 뭡니다? 7입니다. 맞죠? m. 그럼 이제 누구? 그때의 x라고 하는데 자 보자. 아까 내가 3번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내가 예를 들었던 거. 결국 a와 a-1분의 4라는 녀석이 크거나 같은 거야. 누구보다? 5냐? 5보다. 그치? 그때 뭐래? 최소값은 얼마인가요? 5입니다. 그때는 언제인가요? 5보다 크거나 같은데 5일 때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거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를 묻는 거니까 언제예요? 둘이 같을 때요. 어떤 거 두 개가 같은 거야? 등호는 A와 B 누구? 더하고 있는 둘이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더하고 있는 둘이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찾고 싶다 그래서 a-1과 a-1분의 4가 같다. 양변에 a-1을 곱해주면 a-1의 제곱이 4니까 a는 범위가 1보다 크거든. 그래서 a는 3입니다. 라고 풀면 바보 멍청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x-5랑 x-5분의 1이 같다라고 해서 x-5의 제곱이 1인 거 x가 5보다 크다 했으니까 x는 6이다 라고 찾으면 바보 멍청이.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쌤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아니야. 알았지? 그거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선의 쪽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넌 뭔데요? 둘이 똑같지? 둘이 똑같은데 더해서 얼마 만들었어? 뭐 더하기 뭐가 4야? 똑같은 거 둘이 더해서 4 되는 거. 2 더하기 2가 4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얘가 2란 얘기예요. A는 3. 이렇게 등호 조건 찾는 겁니다. 다시. 그럼 여기도 뭐야? 둘이 똑같을 때요. 근데 똑같은 노란색만 잘 봐. 똑같은 거 더해서 뭐 만들었는데? 2. 얼마란 얘기야? 1. 알았죠? 그래서 x는 6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심플한 식을 가지고 얘기해 줄게. 이건 뒤에 막 플러스 5 붙어 있고 막 이상한 거 붙어 있으니까 요 첫 번째 거 가지고 다시 가자. 그때의 AB를 구하시오라고.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의 AB보다. AB 자리에 6이 들어가면 6보다 크거나 같아. 뭔 소리야? 작거나 같아요. 약분해서 9보다 작거나 같아요. AB가 해서 최소값은 아니 뭐래? 최대값은 9입니다. 라고 하잖아. 근데 그때 이 AB를 물어봤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찾는 거야? 그때라는 것 자체가 등호가 성립할 때를 묻는 거라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 더하는 둘이 똑같을 때. 야, 똑같은 거 더해서 얼마 만들었어? 6이요. 3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푸는 거야. 플러스 5 신경 쓰지 말고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산술기하 부분만 봐야 돼.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 더해서 2 만들었네. 똑같은 거 얼마란 얘기야? 1, 1. 그렇게 푸는 거야. 알았죠? 하나 더 해보자. 434번이요. 산술기하 평균에서 근데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냐면 산술기하 평균은 고3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수학 하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 1에서 또 나오고 수2에서 잠깐 좀 비중 적게 나오다가 미적분에서 또 나와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산술기하고 산술기하는 수능에서도 한두 문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응용해서 다른 미적분이나 수1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렇지. 이거. 자, 434번 가자. x 플러스 5, 목이야. x 플러스 3은 최대 최소 갖는다. 뭐 해야 돼? 일단 역수의 합골 만들어야 돼. 분모랑 똑같이 맞추세요. 분모는 못 바꾸니까. 그럼 얘는 크거나 같을 거야. 누구보다? 2루트의 16보다. 근데 이거는 두 식이 다른 식이죠. 같은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하기 2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값 찾아보자. 얼마야? 최소값 10? 이렇게. 최소값은 10입니다. 맞죠? 근데 x는 a일 때. x는 a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x가 언제야? 최소값을 가질 때니까 둘이 같을 때고 똑같은 거 더해서 얼마 만들어서 산술기하 평균 부분만 요것만 봐야지. 이거 보면 안 됩니다. 5 아니에요. 5 아니에요. 얘 봐야 돼요. 2, 4, 8. 그래서 4, 4면 돼. 하나만 보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x는 얼마? 1.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a 더하기 b는 11. 3번이 답이에요. 알았죠? 지원 씨 알겠어요? 더했을 때 x 플러스 3이라. 둘이 똑같은 거 더해서 2루트에 16. 요거 전체. 알았지? 네. 오케이? 또는 뭐 둘이 곱해서 16 됐습니다. 해서 44 해도 되고 더했을 때 8 해도 되고. 됐죠? 그렇게 최대 최소 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형태에서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까지.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4번으로 갑시다. 4번, 5번은 사실 한 세트예요. 풀이는 6, 7, 8까지 있는데 오늘은 5번에서 끝. 4번의 형태는 1차분의 2차입니다. 5번은요. 2차분의 1차예요. 얘는 최소를 물어보고요. 얘는 최대를 물어봅니다. 자, 한번 예시 들어가 보자. a-1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의 최소값을 찾으세요라고 했다고 치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1차분의 2차. 분자만 있으면은 2차식이라도 생각하겠는데. 그치? 분자 분모가 있으면은 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분자가 2차고 분모는 1차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너네가 곧 유리함수, 유리식 배울 때 하는 녀석. 나는 이제 분자 차수 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쌤들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분모가 a-1이니까 분자를 분모의 몇 배인지로 표현을 합니다. 또는 수학 상이 더 익숙한 너희들은 분자를 a-1로 나눠주세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분모에 있는 a-1의 배수꼴로 만들고 싶어. 높은 차수부터 하나씩 해결. a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a가 있네요. 원래는 마이너스 2a였어요. 마이너스 a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 a도 혼자 a 있는 게 아니라 분모에 꼴을 띄고 있어야 돼요. 그럼 상수항 안 맞네요. 4였죠? 1밖에 없죠? 3 더할게요. 그러면 무슨 공식? 하트 공식이라 부르냐 너네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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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줘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분의 3. 어머, 뭐가 나왔어? 3번 형태가 나오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다음. 준서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x분의 1은 뭐해?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x분의 1은 범위가 어떻게 돼? 그렇지. 역수로 만들면서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x에 대해서 최소값이 3이면 역수에 대해서는 최대값이 역수가 돼요. 그래서 5번은 4번 문제의 답을 역수 취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5번은 4번이랑 세트예요. 한 세트. 실제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4번, 5번입니다. 6, 7, 8 아직 안 할 거지만 그 녀석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4번, 5번이에요. 알았죠? 1, 2, 3번은 너무 쉬워서 사실 잘 안 내. 도형 문제로 활용해서 내지. 오케이? 학교 시험 단골은 4번, 5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시간이 되려나? 풀어보자. 없다? 왜지? 이건 못하겠네. 저 4번, 5번 예시는 지금 마플에 좀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일단 패스하고 숙제로 나가는 범위 문제 좀 풀게요. 지금 이건 아무튼 만나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 알았죠? 요거 한 문제 가지고 하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 풀어볼 거냐면 지금 푼 것과는 별개입니다. 426번 풀어보세요. 이제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라는 기본 형태가 숨겨져 있기 시작합니다. 그죠? 적당하게 식을 바꿔줘야 산술기하를 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적당한 식의 변형 중 가장 기본적인 거. 괄호 곱하기 괄호를 띄고 있으면 전개하세요. 민서 다 풀었지? 풀고 있어? 어이? 민서 다 풀었지? 아, 시끄러. 자, 가자. 전개합시다. 뭐예요? 1, 잠깐 보류. A. A분의 4. 4. 아까 보류했던 1이랑 같이 가자. 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보이네? 뭐가?
5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크거나 같잖아. 2루트의 4보다. 그치? 이 노란색 식은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잖아.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얘랑 다르니까 등호 만들려고 여기에 뭘 더했어 내가. 5 더해놨지. 그 5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9보다 크거 났습니다. 최소값은 9 하고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가 학생 때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됐었냐면 요거 만들고 뭐 방금 저 5 가리고 뭐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실제로 풀 때는 여기다가 산술기하 써놓으면 돼요. 알았죠? 나는 이제 이렇게 해. 4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5를 더하면 당연히 9보다 크거나 같지.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3을 더하면 4보다 크거나 같은 것처럼. 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원래는. 알았죠? 자, 그럼 427번은 푸는 건 아니고 내가 할게요. 설명용이라서. 자, 얘도 마찬가지. 전개해야 된다는 게 보일까? 앞으로는 보여야겠죠? 가자. 둘이 곱해요. 9. 잠깐 보류. 둘이 곱해요. b분의 6이. 둘이 곱해요. a분의 6b. 둘이 곱해요. 4. 아까 버렸던 9랑 같이 더하자. 13. 그러면 요 녀석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크거나 같겠지. 2루트에 둘이 곱한 거 36보다. 즉 12보다. 크거나 같겠네. 25보다. 이거죠. 이해됐음?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했냐면 너네 이거 하나 더 해봐. 421번. 아마 선행했던 사람들도 최근에 했던 사람들도 이 두 개를 구분해 주는 거는 안 해봤을 거예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풀어보세요. 너네가 풀 줄 알 거니까. 아 뭐야 넌 또. 절대로 통분만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통분을 하는 순간 와 너무 복잡한데 미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통분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통분을 해요? 자 보자. 요 녀석은 오히려 뜯어냅니다. 자 그때 뭐 봐? 이거 봐. 뭐야?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뭔지 알겠지 이제? 요거 봐. a분의 c 더하기 c분의 a. 세 번째 뭐 봐? 남은 거 두 개 봐.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를 더한 녀석들의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죠. 근데 노란색만 보면 우와 이거 뭐야? 2루트 1보다 크거 나왔네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빨간색 보자. 2루트 1보다 크거 나왔네요. 파란색도 보자. 2루트 1보다 크거 나왔네요. 2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즉 최소값이 2인 놈, 최소값이 2인 놈, 최소값이 2인 놈에다가 다 더해놨어. 더한 놈한테 최소값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얼마야? 최소값들끼리 더한 6이겠지. 맞아요. 자, 이 두 문제를 풀어본 애들은 밑에 문제를 어떻게 풀기도 하냐면 잘 봐. 따로따로 써도 되나 보다. 산술기하를. 그래서 얘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최소값이 요 놈, 최소값이 요 놈. 둘이 곱했어. 오, 루트 AB 사라지네. 4, 루트 6, 루트 6. 6, 4, 6, 24요. 답은 24. 맞아, 틀려. 틀렸거든. 자, 왜 위에 거는 이게 답인데 밑에 거는 이게 답이 아닐까? 왜 이게 답일까? 왜 얘는 반드시 전개를 해야 되지 따로따로 하면 안 될까에 대한 생각 해본 사람 없을 거야. 오케이? 진짜 근데 많이들 실수합니다. 정말 대부분이 실수한다기보다 실수하는 애들이 꼭 생겨요. 갑자기 이거 잘 풀다가 얘를 딱 설명하고 나면 갑자기 따로따로 하기 시작을 해. 함부로 따로따로 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 왜 얘는 틀렸고 왜 얘는 맞았을까?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범위는 맞아. 최소값만 아닐 뿐이야. 실제로 내가 1부터 10까지의 수인데 나한테 너 15보다 작지? 라고 물어보면 맞잖아. 나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인데 너 20보다 작지? 라고 물어보면 맞기는 맞잖아. 실제로 최소값이 25밖에 안 되는, 즉 25, 26, 27 이런 놈인데 너 24보다 크지? 라고 물어보면 맞잖아. 단 24를 못 가질 뿐인 거지. 알았죠? 범위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풀이 맞아. 근데 최소값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왜 얘 풀이가 틀렸을까요? 왜 위에 거는 맞고요? 를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바로 해줄게. 따로따로 하나의 식에서 산술기하를 써서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은데 산술기하를 따로따로 써야 되는 상황일 때는 반드시 그 세 개의 등호 성립 조건을 각각 다 살펴보세요. 자, 얘 등호 언제 성립할까? a분의 b랑 b분의 a가 같을 때,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 근데 a, b, c가 양수라 그랬어. a제곱과 b제곱이 같은 양수들은 결국 a, b가 같을 때입니다. 등호 성립 조건. 두 번째 등호 성립 조건 a, c가 같을 때. 세 번째 등호 성립 조건 b, c가 같을 때. 세 개 동시에 만족해서 동시에 얘도 최소일 때 얘도 최소고 얘도 최소가 되니 네, a, b, c가 같아지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등호 성립 조건 따져보면 3a와 2b가 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 따져보면 a분의 3과 b분의 2가 같을 때라서 양변에 a, b를 곱해보면 3b랑 2a가 같을 때야. 이게 성립하는데 이게 성립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0,0이 아니고서야. 근데 양수잖아. 동시에 성립하지 않아요. 즉 얘가 최소값으로서 얘를 가지면 얘는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큰 값 갖는다는 거야. 얘가 최소값이라서 얘를 가지게 되면 얘는 이거보다 조금 큰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럼 실제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 얘가 최소인데 얘가 조금 커져서 최소인지, 전체로 최소인지. 얘가 최소인데 얘가 최소보다 조금 커졌는데 그게 더 최소인지. 둘 다 최소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조금 커졌더니 그게 곱했을 땐 가장 최소인지 모르는 거야. 그 상황 중에 25가 되는 상황이 아까 있었지. 그게 실제 최소값인데 지금 최소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2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범위만 아는 거지. 갑자기 이것까지 하면 이 문제 갑자기 겁나 어려워 보인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등호 성립 조건 따져야 됩니다라는 것만. 알았죠? 함부로 하나의 식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때 두 번 쓰지 마세요. 따로따로.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자, 오늘 산술기하는 한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일단 숙제는 내가 봐서 양 너무 많지 않게 도형 이런 거 유형 6번 이런 거 안 낼 거야. 그냥 유형 4번, 5번에서 어느 정도에서 끊을까만 좀 고민을 할 거니까 거기 그쯤에까지 이제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수고들 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시간에 산술기하 평균 더 많은 유형들 가지고 와서 설명 더 자세히 해줄게. 이번에는 간단하게 배우고 너희들이 직접 연습.